자, 기출 문제로 내신 쑥쑥 풀이해보자. 자, 1번. 자, 운동과 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시간에 따라 물체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 맞죠? 속력은 일정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인 것도 맞고, 속력 단위도 맞고,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길수록 속력이 빠르고, 그 다음에는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속력이 빠르죠. 그렇죠? 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풀어주니까 따라서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그림은 등속 운동을 하는 야구공의 모습을 0.2초 간격으로 찍었대요. 총 몇 cm야? 지금? 단위 잘 봐야 돼. 100cm야, 100cm. 100cm를 가는데, 그러니까 100cm는 몇 미터? 1m에 해당이 되니까 단위 갖다가 변환을 많이 시켜준다는 말이에요. 장난질을 많이 쳐요. 그러면은 몇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총 몇 초 걸린 거예요? 0.2초가 총 5장 찍혔으니까 1초죠. 그렇죠? 그래서 1m/s가 맞죠.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친구들이 자신의 달리기 기록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다. 나는 50m를 10초 만에 달렸어. 그럼 10초 동안에 50m를 갔으니까 5m/s가 될 거고, 나는 10초 동안에 80m를 달렸어. 그러면 얘는 8m/s가 되고, 나는 1200m를 10분 동안에 달렸어. 그러면은 1200m를 10분이면은 600초 동안에 간 거니까 나눠주면 2m/s가 되겠죠. 따라서 지민이의 속력은 5m/s 맞고, 연우의 속력은 8m/s고, 수영이가 제일 느리지. 이 정도면 거의 3보죠, 3보. 그지? 1초에 2m 갔으면. 자, 저걸 어떻게 달렸다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냐. 자, 그 다음에 4번. 표는 자동차가 120m 떨어진 장소까지 가는 동안에 걸린 시간하고 이동 거리를 나타냈대요. 자, 그럼 총 4초 동안에 얼마를 갔으니까? 120m를 갔으니까 30m/s가 자동차의 평균 속력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다음 중 속력이 가장 빠른 것은? 그러니까 전부 다 m/s로 변환을 해주면 되겠죠. 자, 90km. 그럼 90km면 얼마가 돼요? 9만 미터를 가는데 1시간 3,600초 동안에 갔으니까 나눠주면은 얼마가 됩니까? 6분의 100. 6분의 150 맞죠? 6분의 150이면은 얼마가 되오냐? 25m/s. 1초에 150cm를 갔으면 1.5m를 1초에 갔으니까 1.5m/s. 1분에 600m를 가는 자전거는 1분 60초 동안에 총 600m를 갔으면 10m/s. 30분에 36km. 그럼 30분이면 30 곱하기 60초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동안에 36km면은 36km. 하나, 둘, 셋. 미터에 해당이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나눠주고 6 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20m/s고, 10초 동안에 50m를 달리는 버스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5m/s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중에서 제일 빠른 거는 누굽니까? 야구공이 제일 빠르죠. 그렇죠? 25m/s로 제일 빠르죠. 자, 그 다음에 6번. 길이가 100m인 기차가 2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자, 이 기차가 500m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 그럼 이거를 풀 때, 자, 봐봐. 이 터널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0이에요. 터널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0이고, 기차가 길이가 100m인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지? 완전히,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총 기차가 얼마 간 거니? 500. 근데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니까 기차 꼬리가 나와야 되죠. 여기까지 가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전체 얼마 가야 돼요? 100m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차 꼬리까지 빠져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총 이동해야 되는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고, 600m가 되는 거고, 속력이
20m/s니까 총 얼마 걸립니까? 30초만큼이 걸렸다. 그러니까 기차 꼬리 빠져나온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대가리만 빠져나오면은 꼬리가 다 빠져나온 게 아니니까.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온다 라고 나왔으니까. 다음 7번 그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다 위에 떠 있는 탐사선에서 초음파를 발사해서 초음파가 지만에 닿았다가 발사되고 10초 후에 되돌아왔대요. 그러면 왕복 시간이 몇 초? 10초. 그러면 가는 데만 걸리는 시간은 얼마? 5초. 그러니까 1500 곱하기 5를 해주면 이게 수심에 해당이 되겠죠. 7500 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이죠. 이거 왕복 시간이니까 편도 시간을 곱을 해줘야 실제 깊이가 나오겠죠. 다음 8번. 그림은 움직이는 물체를 1초 간격으로 찍었대요. 자, 그러면 1초 간격이니까 총 운동 시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동안에 총 얼마 간 거예요? 100cm를 갔으니까 1m를 간 거죠. 자, 그래서 0.2m/s가 물체의 속력이에요. 따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에 간 이동 거리가 다 일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무슨 운동한다?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8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1m 얘가 0.2m/s고 8초 동안 가면 얼마예요? 1.6m를 가게 되는 거니까 1.6m는 160cm가 맞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9번. 오른쪽 그림은 물체 A부터 D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속력이 가장 빠른 거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 나타내니까? 기울기가 평균 속력값을 나타내니까 기울기가 제일 큰 게 가장 빠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A에 해당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10번. 그림 가하고 나는 장난감 자동차를 1초마다 연속으로 찍었대요. 그러니까 총 같은 거리를 가는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초? 6초가 걸린 거고 얘는 하나, 둘, 셋. 3초가 걸린 거예요. 따라서 같은 이동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절반밖에 안 걸렸으니까 속력이 몇 배? 2배. 그렇죠? 그러니까 가의 속력을 V라고 치면은 나의 속력은 이거의 2배인 이 V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당 자동차의 간격이 일정한 걸로 봐서는 둘 다 무슨 운동했다? 둘 다 등속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가에서 자동차의 속력은 일정하고 나에서도 자동차의 속력은 일정하고 속력은 나가 가보다 더 빠릅니다. 2배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수평면을 굴러가는 공의 운동을 1초 간격으로 찍었는데 총 몇 개가 찍혔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찍혔고 그 다음에 시간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무슨 운동한 거예요? 지금 등속 직선 운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등속 직선 운동은 그래프가 2개일 거예요. 일단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려주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속력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비례해야 되겠죠. 왜? 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인데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기 때문에 기울기도 일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번하고 5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12번. 오른쪽 그림은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고양이와 쥐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양이하고 쥐에 대한 그래프인데 지금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니까 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4초 동안에 12m를 갔으니까 3m/s에 해당이 되고 뭐 쥐 같은 경우에는 4초 동안에 6m를 갔으니까 2분의 3m/s가 돼서 고양이 속도가 쥐보다 2배가 빨라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 고양이하고 쥐는 2대1이죠. 속력비가. 고양이와 쥐의 속력은 그냥 일정합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등속도 운동 그래프니까. 그 다음에 쥐가 2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쥐 2초 동안에 얼마 갔어요? 3m 갔으니까 틀렸고
같은 운동을 계속을 하면 자 8초 후에 고양이 이동거리 지금 3m/s의 속력으로 갖고 있으니까 8초 동안에는 이동거리를 얼마나 가야 돼요? 24m를 가야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그지? 자 그 다음에 13번 오른쪽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번 얘는 지금 시간 속력 그래프가 무슨 운동이에요?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체가 속력이 10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이 시간 속력 그래프 아래 면적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돼요? 100. 따라서 100m를 이동을 했고 물체가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그렇죠. 5초 동안 이동한 거리의 2배지. 왜 그러냐면은 속력이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풀어주니까 이동 거리는 속력과 시간의 5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속력이 일정하니까 시간이 2배가 되면 이동 거리도 2배가 돼야 되겠죠. 맞고 무빙 워크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이 물체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한 거예요. 알겠어? 일정하게 증가하려면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거고 자유낙하 운동처럼.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4번 오른쪽 그림은 공중에서 가만히 놓은 공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대요. 그러면 일정 시간 동안 같은 시간 동안에 지금 이동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그렇다는 소리는 속력이 어떻게 된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 일정하게 빨라지죠. 밑으로 뭘 받기 때문에?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기 때문에 일정하게 빨라지고 이 중력 가속도 상수는 질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질량이 크던 작던 어떻게 됩니까? 같은 높이에서는 똑같이 떨어집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공에는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 공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죠. 그래서 5번. 자, 그 다음에 15번.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 그래프는 자 시간 속력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속력이 시간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늘어나야 돼요. 1번처럼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얘를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를 자유낙하 운동의 이동거리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얘가 이렇게 곡선 형태로 나타나요. 2차 함수 형태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2차로 제곱에 비례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무슨 운동에? 등 가속도 운동에. 자, 그 다음에 16번. 오른쪽 그림은 쇠구슬하고 깃털이 진공과 공기 중에서 낙하하고 있는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진공에서는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쇠구슬이나 깃털이 둘이 똑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 바로 무슨 상태? 진공 상태에 해당이 될 거고 공기 중에 있었을 때는 깃털이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더 느리게 떨어진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가 공기 중, 나가 진공 상태고 가에서는 중력과 공기 저항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맞고 가에서는 깃털이 쇠구슬보다 공기 저항을 더 크게 받으니까 어차피 밑으로 중력을 받고 위로 공기 저항을 받게 되면은 받는 힘이 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느리게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더 느리게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나에서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나에서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게 공기가 없는 거지 중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무중력하고 헷갈리면 안 돼. 자, 다음 17번. 오른쪽 그림은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그러면은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은 중력 가속도 상수만큼 어떻게 됩니까? 1초당 이만큼씩 계속 속력이 어떻게 돼요? 빨라진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몰라요. 봐봐. 여러분들 중력을 알려면 중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9.8 곱하기 질량으로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체의 무게가 결국에는 물체의 무게가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은 바로 중력에 해당이 되는 건데 물체가 받는
문제는 여기서 중력 가속도 상수는 9.8이다는 알고 있는데 뭐가 몰라? 질량을 모르죠. 그치? 질량이 안 나왔으니까 중력의 크기는 알 수가 없고, 예, 그래프의 기울기는 맞죠? 이게 바로 중력 가속도 상수하고 같고, 운동하는 에스컬레이터는 이건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속도가 시간을 관계없이 일정한 형태로 그래프가 나와줘야 되니까 맞는 거는 니은만 맞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 보기의 물체들을 진공 상태에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떨어뜨렸을 때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는 질량에 상관없이 물체가 어떻게 됩니까? 다 동시에 떨어지니까 모두 동시에 떨어진다가 답이 되겠죠. 자, 다음 19번. 그림 가하고 나는 두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얘는 시간에 관계없이 속력이 일정하니까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운동에 의하면 자연낙하 운동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가는 등속 운동을 한다. 맞죠? 가는 자연낙하하는 물체 운동이 아니라 나예요. 모노레일은 가고, 자,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은 무슨 운동이에요? 속 운동이에요. 이거는 봐봐, 여기가 1초 간격으로 이렇게 끊어주면 처음 1초 동안 이동거리, 그 다음 1초 동안 이동거리, 그 다음 1초 동안 이동거리, 그 다음 1초 동안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늘어나긴 하는데 일정하게 늘어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이동 거리는 둘 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답은 1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보자. 그림은 책상 위를 움직이는 장난감 자동차의 운동을 촬영한 동영상을 0.1초 간격으로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총 0.3초 동안에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동차는 이 끝부분을 봐야지. 끝에서 끝을 보면 되니까 0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60cm까지 간 거지. 그치? 그러면 총 이동거리는 60cm니까 0.6m에 해당이 되는 거고, 총 0.3초 동안에 0.6m 갔으니까 2m/s가 될 거고, 장난감 자동차와 같은 운동을 유지해서 5초 동안 이동한 이동거리는 속력과 시간의 곱으로 구해줄 수가 있으니까 얼마예요? 2m/s로 5초 동안 가면 총 이동거리는 몇 미터? 10m?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1번. 오른쪽 그림은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물체의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1초 동안에 얼마씩까? 1초 동안에 속력이 20cm/s니까 1초 동안에 계속 얼마가 돼요? 1초당 20cm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거리가 쭉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가 20, 40, 60, 80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게? 20cm/s가 되게 그려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2번. 오른쪽 그림은 쇠구슬과 깃털이 진공 중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시간에 따라 두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변하는가? 자,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은 일정하게 빨라져요. 그러니까 속력은 시간에 따라 속력 변화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계속 초당 일정한 비율로 빨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무슨 운동 같이? 자유낙하 운동 같이. 자, 그 다음에 실력 탄탄 1번 봅시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부터 D를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랑 속력으로 나타냈대요. 지금 둘 다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죠. 그렇죠? 예, 속도 일정하고 이동거리가 시간에 비례하니까 A의 속력은 30cm/s고 B의 속력은 15cm/s에 해당이 되니까 A하고 C는 같은 속력으로 운동한다. A 30, C 30 맞고, B의 이동거리는 등속도 운동을 하면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C가 이마만큼이고, 그 다음에는 D는 4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그 밑에 사각형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가 D의 4배가 아니라 몇 배가 돼야 돼요? 2배가 돼야지 맞게 되는 거죠. 왜? 속력이 2배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2배가 돼야지 맞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어떤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인데, 자, 지금 시간 속력 그래프를 보면 3초까지는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졌고 3초부터는 무슨 운동하냐면은 등속도 운동을 해요. 속력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다란 말이에요. 딱 끊었을 때. 그래서 0에서 3초 동안에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죠. 3초 이후가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틀렸고, 3에서 5초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요 3에서 5초 동안 이동한 시간 속력 그래프 아래 요 사각형의 면적이에요. 따라서 29.4 곱하기 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58.8m에 해당이 되니까 맞고, 5초 동안 물체가 매초 9.8m/s씩 속력이 커진 거는 몇 초까지만? 3초까지만. 3초 이후로는 속력이 어떻게 됐어요? 일정했죠. 그치? 운동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는 지금. 알겠어? 3초까지는 자유낙하, 그 다음부터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틀려서 답은 니은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공을 가만히 들고 있다가 놓았더니만 공이 4초 후에 지면에 도달했대요. 이때 공을 떨어뜨린 높이는, 이거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이거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초당 속도가 얼마가? 9.8씩 빨라진대.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도 쭉 속도가 증가해서 4초가 됐었을 때가 속도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그래프의 기울기가 9.8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39.2m/s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4초 동안 떨어졌으니까 4초 동안에 바닥에 도달했으니까 이 삼각형 아래 면적이 4초 동안 이 공이 운동한 공이 운동한 이동 거리죠. 그죠? 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나타내는 게 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동 거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요 삼각형의 면적 보여주면 되죠. 39.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78.4m의 높이에서 떨어뜨렸다. 그래서 요 이동거리만큼 이동하고 바닥에 빵 떨어졌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풀 줄 알면 조금 더 간단하게 운동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